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12월 증시가 또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11월 증시 잘 마무리하면서 12월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 중국 증시의 폭락 때문일까요?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030선을 하루 만에 내주게 됐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네, 일단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된 이유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에는 강력한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그 장기간 형성되어 왔던 박스권 그런 지수 흐름 속에 장세가 지금 지수가 2050에 근접함으로써 2050과 2100 사이에 위치한 박스권 상단이 지금 가까웠던 점이 매물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그 나온 중국 증시 급락 소식 역시 지난 그 8월 이후에 그 중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그 하락했던 점을 좀 상기시키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후로는 11월 증시 내내 지금 나타났던 재료로서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에 있을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벤트를 앞둔 간망세가 지수 단기 고점 부근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크게 조금 더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호재보다는 뭐 조정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가 지난 금요일 장세에서는 좀 더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큰 모멘텀도 없고 일단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부담감까지 겹쳤습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5% 이상 급락세를 보여줬고 선진지수도 마찬가지로 6%나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요. 그나마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간밤에 글로벌 증시도 썩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금요일 국내 증시만 보면 중국 증시 조정에도 국내 증시는 아주 크게 동조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큰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은 중국의 경제적인 펀더멘탈 악화보다는 증권사들의 금융 시스템 위반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중국 증시 내부적인 문제로 그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하락의 이유 중 하나가 중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4.6%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는 5개월째 감소세로서 지난달 0.1% 감소했던 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뭐 30일부터 재개되는 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신규 청약에 1조 위안 가량의 자금이 몰리면서 증시 투자금이 동결된 것도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중국 증시 하락의 충격은 좀 과거처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단 국내 증시가 박스권 그 장세의 하락 전환에 빌미로 좀 작용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서 중국 증시 동향 및 국내 증시 반응을 당분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증시의 급락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5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좀 돌아오는가 싶었는데요. 참 돌아오기가 어렵네요. 돌아올 듯 말 듯 아직까지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시장으로 다시 자리매김할까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뭐 기한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다라고 좀 단정치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매매가 그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좀 지속하는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쉽게 매수세로 전환을 못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 매매 방향성은 확연히 지금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사거리를 매도했고 지난주에도 사거리를 매도했습니다. 다만 환율이 지금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외국인 매도세도 약간 혼조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벤트가 지금 12월 달에 좀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뭐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강한 달러 현상을 멈출 수 있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그때가 외국인 매수 우위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12월 중순에 있을 미국 FOMC 이후 재료 노출에 따른 외국인 포지션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기대할 수 있어서 12월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조금은 좀 11월보다는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외국인들 매수로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FOMC 회의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도 각종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좀 꼽아주시죠. 네, 일단 뭐 ECB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현재 600억 유로인 채권 매입 규모를 뭐 900억 유로까지도 뭐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채권 매입 기간을 좀 늘릴 것으로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현재 예금 금리인 마이너스 0.2%를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오펙의 그런 회의인데요. 현재까지는 산유량이 동결될 것으로 좀 전망되는 분위기인데, 만일 여기서 사우디 등이 좀 그 유가 안정을 위해서 감산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감산 결정을 한다면 일시적이나마 정유, 소재, 화학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강세 전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있는데요. 12월 금리 인상 결정에 변화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것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중요도는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12월 중순에 있을 FOMC까지의 미국 경제 지표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안화의 SDR 편입이 있는데, 실질적인 편입 시기는 2016년 뭐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는 약간 중립적인 이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ECB의 양적 완화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11월 증시 잘 마무리하면서 12월 대응하는 전략 어떤 게 있을지, 또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일단 지금 12월 달 들어서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배당 금액이 상당히 좀 절대 금액적으로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가 배당률 역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좀 기록될 것으로 보여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유리한 시점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배당과 관련해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배당주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전략으로서는 일단 뭐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금 관망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으로는 LG U+를 좀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좀 방어주가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배당주의 매력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뭐 순이익이 79% 정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250원 정도 배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누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모바일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년 3월에 인터넷 및 B2B 사업 확대를 뭐 기대하는 성장세도 있어서 현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LGU+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망 장세 속에서 관심 종목 LG U+까지 챙겨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